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커지게 된 대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금리 기조이고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디레버리징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 거기에 블랙스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남으로써 다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산시장과 달리 특별하게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데는 대내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자꾸 초이노믹스를 끄집어 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초이노믹스 이후에 6년간 가계대출이 고공행진을 했어요.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부추겼죠. LTV, DTI 등을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선 거죠. 이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빚내서 더 집 사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부동산 버블이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째, 초이노믹스도 잘못됐지만 새 정부 들어서서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게 더 버블을 키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을 했죠. 척하면 척의 당사자를 연임을 시켰어요.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내린 장본인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올렸죠? 미국이 디레버리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상황을 다잡았어야 했는데 기존 정권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에 내린 사람한테 다시 올리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먹히겠어요? 그런데도 연임을 시켰습니다.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실기했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디레버리징의 속도를 올렸어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어요.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더 그 폭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였죠.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물론 이 얘기가 LG에서 피자 경영했던 얘기 듣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말인데 언론은 대서특필했죠.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쏘겠다. 부동산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렇게 대통령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심각하게 급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아니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목소리만 컸지 실제로는 솜방망이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다주택자 겨냥한 한방, 종부세냐 공시가격이냐 이런 얘기, 조세 정책을 강하게 할 거로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된다고 투기 수요 유입의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틈이란 게 없게 해서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뜨거 할 정도의 강한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경제화의 영향을 고려해서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빠꼬미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더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25억 받은 10명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서민들 위해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적인 건데 이걸 활용해서 자기 자본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매수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나눠 가졌다고 해요. 이렇게 편법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이 숭숭 난 정책들을 하니까 계속 그 구멍을 틈타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무분별하게 해주고 정책을 계속 내놓는데 핀셋을 들고 정책을 합니다. 경기가 꺼질까봐 핀셋 산불 났는데 찔끔찔끔 하면서 경착륙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책을 냈어요. 이러한 상황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죠. 이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졌습니다.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 후유증이 나타날 시기였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병을 키웠습니다. 초이노믹스의 주역인 이주열을 연임시켜서 디레버리징을 안 하고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피자 한 판 쏘겠다 이런 얘기해서 아니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언론에 의해서 호도되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더 오를 거다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강력한 정책을 펼쳐도 그 정책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언론에 의해서 호도당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걸 실수하고 스피커인 언론한테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그 언론이 조성한 여론에 의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용산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용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도시개발의 한 축입니다. 7개 광역 중심 중에 하나예요. 원래 용산 마스터 플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도시계획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용역이 끝나서 그걸 발표했는데 마스터 플랜 기대감에 막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이 더 오른다는 언론의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에 깜짝 놀라서 전면 보류를 하긴 했지만 결국 심리를 꺼뜨리는데 실패했어요. 마이스 사업도 마찬가지죠.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마쳤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아파트가 몇 억씩 뛰었다고 언론이 도배를 했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마이스 이거 다 서울의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던 건데 이게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이걸 침소봉대해서 언론에서 실어 나르고 또 그거에 맞춰서 호가도 막 올랐다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가 꺾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전부지 현대차가 엄청 비싸게 샀었는데 GBC 개발 계획을 105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더니 강남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층수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군 레이더 간섭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고 했는데 이걸 강남구가 막아서고 있어요. 강남구와 강남구민은 GBC가 제대로 된 랜드마크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죠? 집값 떨어질까봐 이러는 거죠?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입맛에 맞게 언론에서 계속 이걸 자극하면서 오른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죠. 세종시가 1년에 42%가 뛰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회가 이전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서울 시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직 공론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 이전할까? 말만 나왔는데 근데 막 세종에다가 세종의사당 모의 착공식 해가면서 뭐 지금 다 된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세종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집이 없다고 집 짓는데 2, 3년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리냐고 공급 없어서 집값 계속 오른다고 난리치면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계획은 즉각 반영해가지고 지금이 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위례 아직 트랩도 안 들어왔어요. 집값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23년 이후에는 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집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팝니까?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2, 3년 후에 조정이 온다면 지금 내가 산 집이 정말 싸게 잘 산 건가요? 그때 얼마큼 조정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죠? 그래도 이런 얘기 안 들리고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아직도 더 큰 바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사는 사람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블은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제 끝점에 달했죠. 영끌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작년에 엄청 들어왔고 지금도 뭐 영끌들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영끌은 광기이자 불나방과 마찬가지입니다. 뉴턴도 버블 때문에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죠. 광기와 불나방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끝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